아니 원장님 이 글씨들이 보이시나요? 네네, 이게 보여요. 이게 저는 이제 이거 키우면 키울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 보이는 것은 가까이 또 잘 보이고 멀리도 잘 보여요. 이게 예. 수술할 때 시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예. 먼저 혹시 핸드폰은 글씨 사이즈는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? 핸드폰 저는 제일 작게 이렇게 보시면은 제일 작은 사이즈를 써요.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제 핸드폰 보는 사이즈인데 네네. 뭐 작은 것도 잘 보입니다. 이게 보실까요? 보통 책을 볼 때 핸드폰으로 이 정도 사이즈로 보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네. 10대 넘고 저는 오히려 노안이 와가지고 네. 좀 잘 안 보이던데 작은 것도 대단하십니다, 원장님. 예, 저는 노안은 없어요. 본래 노안이 왔었는데 2002년, 2003년 요때 한 40대 후반 때 노안이 왔었어요. 근데 노안이 다시 없어졌어요. 이게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? 친구들이 네네. 그 신기하다고들 그래요. 그래서 어떻게 그 노안이 없어질 수 있냐. 네네. 안과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. 네네. 그거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노안이 2002년, 3년,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죠. 그때는 눈이 갑자기 나빠져가지고 노안이 와가지고 다초점 볼록 렌즈 갖고 쌍꺼풀 수술 같은 거 하면 가까이면 이렇게 보고 먼데 거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수술했어요. 수술할 때 보면 되게 그게 번거롭고 귀찮아요. 안경 그렇게 써서 이렇게 조절하면서 하려면 그랬는데 그때 이제 벌써 20년 전 얘기인데요. 제가 40대 후반인데 그때 제가 눈이 좋아진 이유가 내가 이제 쭉 그때부터 눈이 점점 좋아져서 지금은 뭐 굉장히 잘 보이죠. 지금 어느 정도 잘 보이냐면요. 가령 제가 신문 하나 보여드릴까요? 네네. 이렇게 노안이 없는 게 뭐냐면은 이게 서랍자가 이게 15cm거든요. 그러면은 서랍자 정도 되고 서랍자 정도 거리에서도 이 정도 보면 서랍자 거리잖아요. 네. 그럼 이게 다 보여요. 신문이. 일본 도요타 자동차와 독일 BMW가 수소차 동맹을 맺는다. 도요타가 수소 탱크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BMW 수소차를 양산할 계획이다. 이게 다 보여요. 그러니까는 이 신문에서 이게 15cm 정도면은 상당히 가까운 거거든요. 큰일 났네요. 네. 저는 이게 안 보이네요. 속상하네. 제가 이게 성형외과 와서 물어볼 건 아닌데 네. 어제 안과 쪽 질문입니다. 네네. 어떻게 그렇게 좀 눈 건강이 좋아지셨을까요? 네, 제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제 눈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수술하고 하니까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. 네. 네,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했죠. 근데 이제 그때부터 눈을 어떻게 좀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연구하다가 했던 습관들이 좀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우선 일단 핸드폰을 볼 때 네. 고개를 숙이고 보면 안 좋습니다.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죠. 예. 네. 보통 볼 때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. 네. 지하철 같은 데 앉아서도 그러고. 네네. 근데 이거 버릇 하나만 고쳐도 굉장히 좋아져요. 어떤 게 좋아지냐면은 자세를 똑바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의자에 앉을 때도 네. 앉을 때 키포인트가 고개 숙이지 마라, 가슴 오그리지 마라, 가슴을 펴라, 허리를 펴라, 뭐 배를 S자로 만들어서 뭐 요추를 뭐 전만되게 하고 목은 거북등이 되지 않게 반드시 뒤로 잡아 당기고 이거요. 누가 일상생활 하면서 그렇게 해요. 그거 다 신경 못 씁니다. 수술할 때 나는 목을 C자 목으로 해가지고 수술해야지 그렇게 못 하거든요. 네. 그런데 한 가지만 자세에서 한 가지만 신경 쓰는 게 이건 비결이에요. 네. 제가 이게 자세가 중요합니다. 자세를 올바로 똑바로 세워야 되는데 허리가 척추가 똑바로 쓰려면 제일 한 가지 키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이 팔꿈치 있죠. 네. 팔꿈치가 몸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돼요. 팔꿈치를 몸 체관 쪽에 안에 범위 내에서만 움직여야지 이걸 앞으로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. 가령
책상 앞에 앉아서 키보드를 치려고 할 때도 이게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면서 키보드를 치면 벌써 어깨가 안으로 오므라들고 고개는 수그러들고 그 다음에 허리는 벌써 무리가 가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이게 팔꿈치를 반드시 하고 가까이 가서 키보드를 치려면은 팔꿈치를 여기다 붙이고 네네. 가슴을 앞으로 수그려 보세요. 잘 안 됩니다. 네네. 그죠?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팔꿈치만 붙이고 하려면 잘 안 돼요. 팔꿈치 붙이고 그럼 핸드폰을 볼 때 어떻게 하냐? 팔꿈치를 붙이고 핸드폰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팔꿈치가 떨어지잖아요. 네네. 팔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핸드폰을 보려면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. 그러면 목은 잡아 당길 수밖에 없고, 그러니까는 지하철 같은 데 앉아서도 이 핸드폰 볼 때 팔꿈치를 붙인다는 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손이 자연히 올라가고 목은 당겨져서 자세가 똑바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건 컴퓨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할 때도 팔꿈치를 붙이고 타자를 치려면 몸이 가까이, 책상에 가까이 가야 돼요.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하는데 이거저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도 저는 일상생활에서 이 팔꿈치를 붙이는 걸 주로 그것만큼은 잊지 않고 지키려고 해요. 그게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이고요. 오늘 성형외과 와서 안과에 좋은 정보, 정형외과에 좋은 정보, 네. 성형외과에 좋은 거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가네요. 네,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엄지의 제왕이니 뭐 나는 몸신이다 이런 TV 프로 같은 데 보면은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네. 뭐 여러 가지 눈에 좋아지게 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많이 얘기들 하세요. 네. 뭐 한 30분 뭘 가까운 걸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한 5분 정도는 먼 데를 쳐다보고 뭐 먼 데 이렇게 하늘 산 뭐 이런 걸 먼 데 쪽을 가급적이면 봐줘라. 네네.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. 네네. 근데 수술하다 말고요. 저 같은 경우 수술을 뭐 한 6시간, 7시간을 하는데 하다 말고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창밖에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. 또 그렇게 집중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누가 그 30분마다 그렇게 합니까? 그게 안 되거든요. 네.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그런 것을 하면은 눈이 나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. 네네. 네,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이 팔을 붙이고 네네. 수술할 때도 팔을 붙이고 수술하면 허리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. 허리를 세우고 수술하게 되고 핸드폰을 볼 때도 팔꿈치가 앞으로 안 나가면 핸드폰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. 어느 정도 손을 들고 또 너무 가까워지면 뭐하니까 턱을 잡아 당길 수밖에 없으니까 목에도 모든 자세, 좋은 자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. 팔꿈치를 붙이면 어깨가 떨어져요. 네네. 팔꿈치를 떼면 어깨가 올라갑니다. 그러면서 이 가슴도 오그라들어서 흉추에도 안 좋아요. 여러 가지가 팔꿈치 붙이는 거 한 가지. 네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쨌든 노안이 오면 안 좋기 때문에 눈에 대해서 하는 게 일본인 어떤 학자가 얘기한 건데 텔레비에서 보고 그걸 그걸 일본의 마츠사키라는 학자가 얘기하신 거래요. 네네. 그런데 저는 그냥 그거 누가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얘기하신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운동법들이 있지만 뭐 이렇게 뭐 네모지게 봐라, 안구 운동을 해라, 뭐 명암 운동을 해라, 뭐 이런 얘기 있지만. 오, 큰일 날 뻔했네. 괜찮지? 네. 오, 이거 아이 죽이시려고 작정을. 이쪽 방향이면 절대 원태인 쪽으로 넘어갈 거잖아. 이제 그 정도면 넘어져도 여기까지 안 와요. 다리 쪽이. 너무 높아서 그런 거지. 계속 할까요? 네?